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종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불면증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만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요.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걸려본 분이나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목이 아파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이런 증상을 약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1, 2주 정도 지나면 증상도 호전이 되고 전염력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격리 기간도 요즘은 일주일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꾸 장기침이 오래 간다거나 후각이라든지 미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다양한 증상이 4주 정도 지속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잔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 감염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해서 몇 가지 증상들이 4주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후유증을 롱 코비드라고 해서요,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후유증이 한 3개월 내에 발현을 해서 최소 2개월간 지속되는 상태를 이 롱 코비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확진자 중에서 최소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후유증의 증상도 매우 다양한데요. 국내외 연구를 보면 주로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 호흡이 힘들다, 이런 대표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면증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무기력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을 앓게 되는 원인은 서양의학적으로는 딱히 이렇다 할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인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활용된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기침 감기약, 그 다음에 해열제, 소염 진통제, 이런 약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본인의 체질이라든지 체력 상태에 맞지 않게 과도한 양을 투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체질적인 약점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여했다거나 아니면 소화기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소염 진통제를 너무 많이 투여해서 소화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혹은 평소에 몸이 건조하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에게 호흡기에 수분을 말리고 땀을 나게 만드는 진해거담제를 오랫동안 투여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이런 불균형이 과속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침을 먹게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에는 대표적인 성분이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은 불면증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식욕저하,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작용을 며칠 정도 이렇게 앓다가 이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평소에 긴장과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촉발된 불면증이나 불안,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일종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몸 내부에서는 이런 생소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자칫 이런 면역체계의 노력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요, 면역 반응의 과잉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 반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끝났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염증 반응들이 계속 생긴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과잉 면역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면역 체계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에 노출되게 되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체력도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면서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이라든지 진액, 혈액이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건데요.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에 많은 진액과 혈액이 소진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장부에 공급돼야 할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게 되면서요. 생리량이 줄었다, 눈이 뻑뻑해진다, 건조해진다,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막 어지럽기도 하고 관절이 막 뻣뻣해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동시에 불안, 가슴 두근거림, 미세한 열감이나 불면증이 함께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갈증이 조금 나면서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얼굴로 열이 살짝 오르면서 긴장되고 예민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큰 숨을 쉬기 힘들어서 가슴 답답한 거를 호소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잠들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숨쉬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보다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짜증이라든지 불안감이 이렇게 갑자기 확 엄습해 오면서 잠들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이 온 경우에는 잠을 못 잔다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안정제라든지 수면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그 원인들을 바로잡아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다시 건강한 수면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몇 가지 큰 틀을 보고 치료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족해진 진액, 혈액을 보충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평상시에는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어항 속에 물이 자꾸 부족해지게 되면 그 물고기는 파닥파닥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 상황이 불면증, 불안감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을 더 채워줘야 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원리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땀이라든지 소변 설사 등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진액이나 그런 수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아주면서 채워주는 작업을 함께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예민해져 있는 면역 반응 혹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기에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을 해주면서 호흡기를 강화시켜주는 것과 함께 몸에 남아있는 혹은 숨어있는 열을 풀어주는 방법을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해져 있는 체력을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독감이나 감기 혹은 장염처럼요, 감염성 질환을 앓고 나면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력 회복도 코로나 이후의 불면증 치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태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약재를 활용을 해서 급한 불을 꺼주는 것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겠죠.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급한 대로 약국에서 천황보심단이라는 한약재로 만든 환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처방은 천황보심단인데 제약회사마다 그 상품명, 제품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천황보심단도 앞서 말씀드린 치료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처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림이 너무 심하고 긴장이 너무 심해서 우황청심환을 드셔서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이 상황들을 조금씩 해결을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개개인의 체력이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천황보심단이라든지 요강청심환 같은 그런 약들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코로나도 그렇지만 불면증도 만성적으로 체력을 계속 깎아먹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불면증이 아니라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큰 틀에 맞춰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불면증 때문에 많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치료를 해 나가면 이전처럼 건강한 수면을 다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